안녕하세요, 서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친 김은식과 모친 장석흠 여사의 합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15대 대선을 앞두고 하의도 고향에 모셔져 있던 부친 김은식과 포천 천지교 공원묘지에 모셔져 있던 모친 장석흠 여사를 용인으로 모셔와 이곳에 합장을 하였는데요. 예전에도 대권의 꿈이 있던 정치인 중에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비롯해 이해창 한나라당 총재, 하나갑 민주당 상임고문, 김덕용 한나라당 의원, 이인재 민주당 의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이 선대묘를 이장하였지만 한 분도 성공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본인 묘를 용인으로 이장하고 1년 반 후에 실시한 제15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으니 나타난 결과만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묘에 대한 세간의 평을 살펴보니 대체적으로 혈이 맺힌 명당이라 평하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묘자리를 어떤 분이 잡았나 살펴보니 1993년에 터라는 붕소설을 펴냈던 육관 손석구 선사가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 묘자리를 소개할 때 천선하강형, 즉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형상의 명당이라 하였다네요. 저는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모님 묘를 살펴보기 위해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묘복리 묘역 밑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묘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묘지로 오르는 길은 포장이 잘 되어 있네요. 묘지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앞에 묘지가 하나 보이고 오른쪽에 망주석도 보이는데요.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친 김은식과 모친 장석흠 여사의 묘네요. 묘지를 확인했으니 이제 묘지로 입사하는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묘지 뒤편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 있고 내룡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오르기가 쉽지 않네요. 이제 어느덧 묘지 뒤편 용맥의 등성이 부분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 앞에 보이는 높은 부분에서 두툼하게 살이 찐 용맥이 점점 고개를 숙이면서 뻗어내리는 형상이 일품입니다. 이곳이 용맥이 가장 낮게 엎드린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용맥이 고개를 쳐들고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용맥이 높은 곳으로 올라챈 후 우측으로 요두를 뻗어서 지지한 후에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는 형상입니다. 묘지 쪽으로 갈라지는 부분에 도착을 했는데요. 묘지 방향으로 갈라지는 용맥의 뒤편을 살펴보니 기성이 붙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행룡 입수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묘지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내룡의 형상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묘지 방향으로 갈라지는 부분이 상당히 넓고 평평한데요. 이곳과 같이 묘지 방향으로 갈라지는 부분이 넓어야
묘지 방향으로 갈라지는 행중 있음에게 혈이 맺힐 수 있는 힘이 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상을 따라 약 50m 정도 내려온 듯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급경사를 이루었네요. 용맥이 두툼하고 넓은 편이고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하네요. 용맥의 형상이 아주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 앞에 묘지가 보이네요. 급경사를 이루던 용맥이 완경사를 이룬 후 낮게 내려앉은 부분이 있고, 이곳에서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한 후 약간 솟아오른 부분에 묘지를 조성해 놓은 형상입니다. 지금까지 내룡의 형상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묘역을 형성하고 있는 용맥의 형상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묘역 밑의 모습인데요. 좌우로 상당히 넓습니다. 대개는 입사는 용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운을 쏟아부어 혈이 맺힌 혈장을 형성하게 되면 혈장 앞으로 돌출된 전신 부분은 현저하게 기운이 떨어짐으로써 겨우 용맥의 명맥만 유지할 정도로 가늘어지고 좁아집니다. 그런데 이곳은 묘지로 입사하는 이 부분과 묘역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보다 묘역 및 이 부분이 훨씬 넓습니다. 그렇다면 묘지로 입사한 내룡이 내포하고 있던 기운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모님 묘역에 모두 쏟아부어 혈이 맺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살펴봤을 때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모님 묘역을 통과한 용맥이 이곳과 이곳으로 뻗어내리는 요도를 지지한 후에 밑에 있는 광산김씨 묘역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형상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모님 묘역을 통과한 용맥이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의 근본이 되는 생기는 용맥 즉 산줄기를 통해서 유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과 같이 용맥이 멈추지 않고 방향을 바꾸거나 갈라지면 용맥을 통해서 유통되는 생기도 방향을 바꾸거나 갈라지는 용맥을 따라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므로 용맥이 방향을 바꾸거나 갈라지기도 하는 그 위쪽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생기가 응결되어 혈이 맺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선을 통해서 유통되는 전기도 전선의 맨 끝자락에 달려있는 전구에 불을 환하게 밝히듯이 생기도 용맥이 모든 변화를 끝내고 멈춘 맨 마지막 끝 지점에 혈이 맺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묘지를 조성하면서 좌우로 넓혔음에도 묘역의 좌우 넓이가 10m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는 혈장의 넓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여러 가지의 형상을 살펴본 바와 같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모님 묘역에 혈이 맺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 잠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간에 손세고 선사가 서점했다는 소문이 자자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모친 전인양 여사의 묘는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 묘를 살펴보고 육관 손세고 선생님의 풍수에 의문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육관 손세고 선사가 자본자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묘는 육관 선세고 선사가 3일 동안이나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자리를 잡았다고 전하는데요. 이 자리를 소개할 때 자미원 명당이라고 하였답니다. 김우중 회장의 멋진 묘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를 살펴보면 상당히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묘지 방향으로 뻗어내리는 영맥이 김우중 회장 멋진 묘를 통과한 후 길게 뻗어내리면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모님 묘나 김우중 회장의 멋진 묘나 묘지 밑으로 뻗어내리는 영맥이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묘지 밑으로 길게 뻗어내리는 영맥이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갈라지는 그 위쪽을 풍수질에서는 괄용처라고 합니다. 풍수사의 괄용지장은 즉 괄용체의 묘를 쓰면 3대내 절양화라고 기술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3대를 못 가서 절선이 된다는 말로 즉 3대를 못 가서 집안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곳은 흉지에 속하기 때문에 묘를 쓰면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김우중 회장은 자미원 명당이라는 육관 선세고 선사의 감원 이설에 현혹되어 1981년에 모친을 이곳에 모셨고 9년 뒤인 1990년에 장남 김선재를 교통사고로 잃었고 18년 뒤인 1999년에는 대그룹이 부도가 났는데요. 세간의 석사들은 김우중 회장 모친을 괄용처인 흉지에 모셨기 때문에 대그룹이 망했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100% 그렇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당시 대그룹을 경영하고 있던 김우중 회장에게 모친묘에서 발하는 어둡고 악한 기운이 드리워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모님과 김우중 회장의 모친을 똑같이 괄용처에 모셨는데 김대중이란 인물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고 김우중 회장은 왜 망했을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친 김은식은 고향 선산 무맥지인 이곳에 모셔져 있었고 포천 천주교 공원묘지에 모셔져 있던 모친 장수금 여사도 공원묘지의 특성상 좋은 곳에 안장되어 있었을 확률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영으로 이장을 해서 그나마 지나가는 매기라도 되었으니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드리워져 있던 조상의 업이 일부 감소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만 김우중 회장에게는 예전에 없던 어둡고 악한 기운이 새롭게 생긴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모님묘는 높게 일어선 주변의 산들이 빙 둘러싸서 예풍이 닿지 않는 곳에 자리 잡고 있지만 김우중 회장 모친의 산서는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가까운 곳에서 묘지를 감싸주는 산줄기가 없기 때문에 예풍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살펴본 김우중 회장 모친 산서는 단 하나도 풍수지리에 적합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이런 자리들을 어떻게 천선하강형, 자미원 운운하면서 명당이라고 소개를 하였는지 참 알 수가 없네요. 혹시 육관선석으로 한 분이 많은 풍수서적만 탐독한 책상물림은 아니었는지 이기풍수의 대가였지만 현장 풍수는 모르는 분이 아니었는지 명풍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풍수질에 통달한 분이 맞는지 여러 의문이 들게 하는 분입니다. 요즘 일부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여 제도권 풍수사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장을 통한 실전과 형기가 부재된 상태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현상에 대한 연구 논문이 아닌 풍수사에 기술되어 있는 이론과 이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만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배출된 석박사들이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론만 앞세워 풍수를 논하는 것은 머릿속에 각인된 설계도로 허공에 집을 짓겠다고 덤비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서 두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풍수 인연은 한 집안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막중한 풍수를 행하는 사람이 현기와 현장 풍수를 모른다는 것은 풍수지리 전반을 모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박한 풍수 이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기를 모르는 사람이 현장에 선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운전대를 잡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죠. 지금까지 썸의 풍수기행 영상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난 생가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쾌한 1월, 건강한 1월, 활기찬 1월 되시기 바랍니다.